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계와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굿쌤입니다. 여러분이 회계와 세법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도 힘들어하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에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고 자료는 제 네이버 카페 구세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참고 자료를 다 다운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회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대부분 힘들어 하십니다. 어렵다.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천만에요. 여러분은 이미 어릴 때부터 회계를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써본 용돈기입장 왜 쓰셨습니까? 나의 용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썼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운다면 현재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사용하고 계신 가계부, 자, 이 가계부도 현재 여러분들 가정 전체의 수입이 얼마며 어느 쪽으로 지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고, 가계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머님만 알아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단위를 조금 더 높여서 하나의 기업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모든 수입과 지출도 하나의 장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면 아무런 소용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회계라는 것은 기업, 단위가 하나의 기업이 되겠죠. 이 기업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면서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계산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하면서 배우실 내용은 이 일정한 원칙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는 기록만 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계의 현재 원리이다. 그래서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다면 수업을 들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떤 시험을 치시든 누가 묻든 간에 회계가 뭐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가장 알맞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라는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회계라는 학문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회계, 하나는 재무회계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관리회계는 뭐며 재무회계는 뭐가 되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여기서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계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사를 관리를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잘 아시죠? 모든 관리는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정보 이용자, 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관리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가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무, 우리 회사의 재산과 채무,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정보 이용자들입니다. 자, 회사 내부에 있는 사장님들,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자라든지 혹은 돈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혹은 세금을 걷어가야 될 과세관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 외부 사람들이 쓰는 회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재무회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용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용자가 경영자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 외부 사람들이니까 투자자, 채권자, 과세관청 등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이 정보란 건 언제 제공해 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여기서 언제 줄 거냐, 정보는 당연하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쓰는 거라고요?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정보를 꼭 언제 필요로 한다는 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뭐 한 달에 매주 첫째 월요일 날 필요하다, 뭐 매주 수요일에 필요하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장은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모든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시기에 제한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는 없습니다. 없고 필요시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닌 회사 외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내부에 있는 재무팀이나 경리팀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달라.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주는 사람은 정보를 주기 싫고 받는 사람은 또 필요에 따라 정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일정한 시기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니네들도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달라고 하지 말고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죠. 잘 쓰진 않겠지만 월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상장업체 쓰는 분기별, 반기별이 있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연차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은 연차별 보고서. 1년 동안 했는 결과. 왜 가장 중요하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관리에게는 보고 시기에 제한이 없지만 재무에게는 보고 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두시고, 그 다음에 보고 형식. 그러면 정보란 건 어떤 형식으로만 다 보고를 해줄 거냐, 어떤 양식이 있을 겁니다. 양식이 있을 건데, 자,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사용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인 사장님이 쓰는 걸 굳이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록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은 없고 단 그냥 회사 내부적인 보고서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마다 학력, 가치관, 주관 모든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작성자의 생각과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코자 정부는 서로의 오해가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틀을 잡아줬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거. 일정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이 재무제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회계 처리는 외부에 보고하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업에서 재무제표 작성 원리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지만이 남은 수업들을 따라가시는데 편하다라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라는 거 어떤 정보를 줄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관리에게 회사 내부에 쓰는 겁니다. 사장님이 작년 1년 매출 모를까요? 1년 비용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왜 필요하느냐? 자, 경영자가 모든 것에서 똑똑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재무팀에 앉혀놓고 경리팀에 앉혀놓고 이 사람들한테 원하는 정보는 뭐냐? 과거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경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미래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보 형태가 거의 대부분 미래지향적인 정보가 많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보니까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상을 하다 보니까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는 개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굳이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가 뿌리 될 것 같습니다, 은행한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작년에 우리 회사가 매출이 얼마였고 직원들 급여를 얼마 썼고 어떤 인건비를 얼마 썼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줘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가 과거 지향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 그럼 과거 지향적인 정보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하고 앞으로 주로 수업을 하실 내용은 당연하게 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쪽을 여러분이 저하고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관리회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무회계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모든 보고할 때는 재무제표란 양식의 틀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금 관리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에서 꼭 시험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의외로 또 학생들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에게는 관리하는 거니까 내부자가 쓰는 거고, 양식이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재무적인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보고하는 시기나 형식에 제한이 있고 과거 지향적인 정보를 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내용은 회계 앞으로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용어들입니다. 용어. 자, 회계에서 가장 많이 앞으로 나올 단어 중에 하나가 회계기간이라는 거, 회계기간, 회계연도라는 걸 겁니다. 자, 저는 보통 수업을 할 때 이 회계란 과목을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나이.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은 없겠지만 이 나이라는 게 왜 있냐 이거죠. 자, 이 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척도다라는 거죠. 같은 결과값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 혹은 연봉이 6천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연봉 6천이 나이가 50이 되는 아저씨가 받는 연봉이라면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연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갓 고등학교 졸업한 20대 초반의 학생이 연봉 5천원 받는다,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결과는 둘 다 5천만 원 연봉을 받지만 판단 근거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나이듯이 똑같이 회계에서도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생업체와 10년 된 업체와 100년 된 업체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인 회계 기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회계 기간이 뭐냐? 사람은 12월 31일 날 재하의 종이 치고 나면 무조건 한 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기간은, 자,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했다, 나눠놓은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눠놓은 기간이다. 자, 그럼 이 나누는 기간을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개월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회계는 포용력이 참 좋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줍니다. 단, 그 기간이 너무 짧게 돼버리면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회계 기간은 최소 단위가 있다라는 거, 6개월. 그 다음에 최장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6개월과 1년 사이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1년을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외부 정보용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풀거나 모든 책에서 어떤 회사는 회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걸 꼭 명시하고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더라. 그럼 현재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볼 용어가 단기라는 용어. 단기는 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회사가 지나가고 있는 회계기간, 현재 회계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단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지나간 회계기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 전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다가올 회계기간을, 후기가 아니고 다음에 다가온다 해서 우리는 뭐 차기 대선 후보라 그러죠. 그래서 차기라고 이름을, 명칭을 부를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전기, 차기. 됐습니까?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선택이 가능하다 했지만,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개의 회계기간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때 1월 1일 가장 첫날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있느냐? 회계기간의 처음이다 라고 해서 기초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초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이 되죠. 이 날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기말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말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기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결산일이라고도 동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말 이꼴 결산일이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회계기간에 사업을 12월 31일 날 기말에 종료를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아있는 현금도 있을 거고 갚아줘야 될 빚도 있을 거예요. 그럼 1월 1일이 시작한다고 해서 이 모든 자산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회기간 가서 그대로 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부 쪽으로 이 현금 남은 부분이나 빚이 남은 부분을 넘겨준다.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월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이월이라고 부른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서 이월의 월자가 다룰자로 하시는데 다룰자가 아니고 넘긴다. 다른 쪽으로 넘겨준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2020년 현재 입장에서는 2019년 이미 지나간 전기가 될 겁니다. 전기. 그래서 전기에 남았던 돈을 2020년 쪽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자, 19년 입장에서는 2020년이 뭐가 된다고요? 차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걸 뭐라 부르냐면 차기 이월이라고 부를 거고요. 2020년 입장에서는 2019년이 뭐가 됩니까? 전기가 되죠. 그러면 전기에서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기 2월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똑같이 2020년 단기에 12월 30일에 남은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를 차기로 넘겨줘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차기 2월이라고 부를 거고요. 2021년 입장에서는 2020년이 전기가 되겠죠. 그러면 넘겨받으면 뭐가 된다고? 전기 2월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수업 첫날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전기 2월은 내가 원래 1월 1일 날 지금 현재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전기한테서 현금도 넘겨받고 빚도 넘겨받고 했다, 맞죠? 그럼 없던 돈도 생기고 없던 빚도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에서는 증가 감소의 부분인데 증가 감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기 2월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개념이고 차기 2월은 감소하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왜? 전기 2월은 넘겨받았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차기 2월은 주는 거니까 감소 요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 전기 2월과 차기 2월의 값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왜? 남은 만큼 넘겨줬으니까 받는 사람도
그 받는 금액이 동일해야지만이 모든 장부가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도 많이 쓰실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회계에서는, 세법에서는 어떤 문제를 보든 어떤 교재를 보든 간에 무조건 화면을 이렇게 구분선을 이렇게 그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선을 그어놨을 겁니다. 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앞으로, 왼쪽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왼쪽을 차변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요? 차변. 그 다음에 구분선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대변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차변, 대변. 앞으로는 수업 중에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변과 대변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 이 용어도 꼭 좀 숙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 제가 첫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많이 긴장했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듣는 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잘 웃으면서 봐주시고, 향후 영상을 찍다 보면 많이 나아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다 있을 거니까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